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백종원 신화, 그 창대한 시작과 초라한 끝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백종원 아저씨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방금 전 그 백종원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안녕하십니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입니다로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방송에서 뭐 이제 그만두기로 방송 생활을 그만둔다기보다는 지금 촬영 중인 걸 제외하고 앞으로 방송 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뭐 내실을 다지겠다,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저 스스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게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직원과의 소통, 그리고 기업 문화를 이게 싸그리 바꾸겠고 2025년을 더본코리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맹점주들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 그래서 더본코리아의 동반자이자 가족 같은 분들이고, 이제부터는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이런 굳은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추가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수익을 가맹점주들과 나눈다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다,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 방송갑질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저희의 잘못이지만, 근데 내가 방송 콘텐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은 의도로 자기는 했던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책임이고 불찰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게 좀 적정한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말한 대로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이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말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로 요거는 끝났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만 반응은 전부 다 막혀 있어가지고 반응은 볼 수 없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좀 이게 느꼈던 게, 좀 타이밍이 약간 뭐 개인적으로 조금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지만, 그래도 봉합은 잘했다라는, 난 개인적으로 그래도 난 나름 봉합은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더본코리아 뭐 이제 뭐 형사고발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걸린 게 끝없이 파면을 당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사실상 지금 와서 이제 저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저게 최선의 대응이었던 거지. 저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것들은 이제 촬영이 다 끝났잖아. 이거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겁나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비웃겠지, 그지? 백종원 대표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노 단위로 또 쪼개가지고 또 이제 낄낄거리면서 이제 조리돌림 하는 일들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뭐 마무리로서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가맹점주거든. 백종원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가맹점주 한 명 한 명 전부 다 자기 인생을 걸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생계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게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지원을 할지 지켜볼 일만 남았고, 그리고 이걸 보는 펜코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거야. 참 새삼스러운 백종원의 시작과 끝, 이런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어. 그래서 수천억 자산가라는 이미지와 달리 허당미 넘치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백종원. 마리텔에서 압도적인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우승 특권으로 주어진 1분 스피치에서 아내 소유진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요게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 영상 찍으면서 수많은 전문성 논란, 위법행위, 의혹 등으로 내로남불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백종원, 연이어 터지는 논란 속에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종원의 역사는 백캠 이전과 이후로 기록된다라고 올라왔거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팸코의 반응은 이랬어. 꾸역꾸역 흑백 2까지 찍어놓은 게 진짜 짜친다라는 이야기가 배댓이었고, 그리고 백종원 업보가 너무 많아서 흑백에서 요리사들 평가할 때마다 프레임 단위로 분석당해서 미친듯이 깔 듯,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솔직히 방송 안 하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긴 한데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능에 나간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부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어떻게 과연 반등을 칠까라는 이야기부터 마리텔 이전에 백종원은 듣보 수준이었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때는 나름 성공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자가 맞아 한신포차라던가 해말식당이나 잘 나갔거든 그때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도 뭐 이제 마리텔 보고 나서 나는 알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새로 방송 안 하고 찍어놓은 것들 다 방영 끝날 때쯤은 여론이 식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은 몰랐다. 그리고 백캠 때 잘못했음 네 마디만 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백종원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그게 생각났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개념이 있잖아. 일어난 일은 무조건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운명론, 결정론 같은 그런 개념인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백겜 때 잘못했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 비켜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더본코리아를 키워온 방식을 보게 되면 방송 몰빵이었잖아.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그런 문어발식 전략으로 이제 매출을 키워 올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했고,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의 모습도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처음에는 약간 좀 실제로 허당미 넘치는 정감 가는 모습에서, 마지막엔 이제, 나요! 백종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보기엔 일어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파면을 밝혀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서서히 뭔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사람이란 동물이 원래 그렇잖아. 원래 누구나 변해. 서는 곳이 달라지며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있는데 결국에는 백종원 아저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버슈팅 돼서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능인으로서는 분명히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근데 그 백종원 아저씨 같은 경우는 예능인과 동시에 비즈니스 사업가라는 그 타이틀이 동시에 있었거든. 그 두 개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제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업 쪽에서 너무 이제 능력적으로 이제 후달리는 모습들, 너무 벌어지게 된 거야, 그 괴리가. 그러다 보니까 예능인 백종원으로서는 이만큼 성공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본업 쪽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더더욱 또 예능인의 이미지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터지게 됐고,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까발려지게 되면서, 끝나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벌어진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난 진짜 대단하다 느끼는 게 방송인들 중에서 저는 난 이경규 씨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물론 강호동, 유재석 다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이경규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게 결국에는 그 자리를, 그 이경규라는 대부의 자리를 몇십 년을 지켰어, 맞지? 그걸 지키게 만들어준 거고, 그만큼 행동을 한 거고,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잖아. 경규 형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됐을 때 저 위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들인데, 결국엔 이제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결국엔 다 이걸 지켜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데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그걸 지켜내고 안 지켜내고는 내실 본인의 능력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유튜버들도 갑자기 오버슈팅 될 때가 있거든. 이렇게 빡 올라가다가 떡상하다가 근데 결국엔 이제 그 폰 못 지키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라면 또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진짜 그 입지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 이렇게 막 아이고 사장님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이거 잘못하면 엿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엿되겠는데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스스로 완급 조절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겠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실력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백종원 아저씨는 방송에 계속 더 욕심을 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괴리가 더 벌어지게 되니까 예능인으로서의 백종원 그리고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백종원, 이 가운데서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내로남불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 오늘의 내용은 그거야. 일어날 일은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렇잖아. 보통 이제 초년의 성공은 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뭔가 한번 성공했을 때 짜치는 행동들을 하다가 꼬라박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이게 뭔가 안정 잡힌 모습들을 보여주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 역시도 지금 와가지고 뭐 글쎄 몰라. 나는 근데 사실 지금 와갖고 내 깜냥치고는 지금 뭐 잘하고 유튜브 8년 오래 했어, 나도.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게 끝나게 되면 나도 말했잖아. 뭐 이제 본업은 본업대로 두면서 부업으로 또 뭔가를 또 난 이게 하려고 생각해. 앞으로는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이제 살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내실이라던가 실력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